저에게 이런 그 영향을 주신 분이 두 분이 계세요. 저의 삶의 분수령이 되고 해빙점이 되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준 두 사람. 첫 번째가 이 로제타 홀인데요. 이분이 1890년에 제물포에 들어오시는데 여자 의사세요. 26살. 결혼도 하지 않고 이 땅에 오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는 일기책에 나와 있습니다만 졸업식에서 들었던 한마디. 네가 인류를 위해 봉사하길 원한다면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아무도 하려하지 않는 일을 하라. 그 당시에 중국, 인도, 일본만 해도 가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조선 땅은 수많은 전염병으로 선교사들이 죽어가고 또 너무 가난하고 또 전염병이 많아서 아무도 오려하지 않는 이 조선 땅에 아무도 가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로제타 홀이라는 여자 의사가 오게 됩니다. 와서 3년째 되는 해에 남편 제임스 홀이 발진 티푸스에 걸려서 우리 환자들 치료하다가 조선 사람들 치료하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때 임신했던 이제 둘째 아이 이리스가 태어나서 3년째 되는 해에 이질에 걸려서 엄마 품에 41도를 찍으면서 엄마 품에서 숨을 거두게 돼요. 그래서 남편이 묻혀있는 양화진에 딸을 곁에다 묻어주고 우리 같으면 미국으로 돌아갈 법도 한데 이 로제타 홀은 아들 시오드 홀을 데리고 이 조선 땅에서 43년을 살면서 수많은 여성들과 특히 앞을 못 보는 맹인들 이런 장애인들을 치료하면서 이 땅에 사셨어요. 이분이 묻혀있는 양화진이고요. 남편을 기념해서 만든 병원이 기홀병원, 평양의 최초의 종합병원인데요. 이 기홀병원이 나중에 평양의과대학 부속병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일했던 보구여관과 볼드윈 진료소가 이화대학병원이 되어서 오늘날 이화의과대학 부속병원이 되어 있고요.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의 여성들은 남자 의사가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자의 피부를 남자에게 보일 수가 없어서 지금도 중동 지방이 그렇습니다만은 여자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여자 의사가 필요한데 박에스더라는 여자 의사를 키우기 위해서 이 로제타 홀이 미국에 데리고 가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를 만들어서 이 땅에 데리고 옵니다만 그런 식으로는 도저히 여자 의사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경성의전과 이 세브란스 의전에 여자 의대생을 받아달라고 간청을 하지만 다 거절을 당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라도 여자 의사를 키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만든 학교가 조선여자의학 강습소인데 이 학교가 나중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되어요. 제가 졸업한 학교가 로제타 홀이 세우신 조선여자의학 강습소가 전신이 되어서 만들어진 학교거든요. 그래서 이 로제타 홀에게 제가 빚을 졌고 제가 학생 때 학교의 역사를 제가 막 공부를 하다가 선배들이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발견을 하고서 이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라는 책을 다시 출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일에 더 뛰어들게 되었는데 이제 2028년 이제 4년 후에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그래서 지금 우리 로제타 홀 기념 사업회가 만들어져서 지금 기독대학이 아니지만은 이 로제타 홀 선교사를 기념하는 큰 역할들을 하려고 지금 대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장기래 박사님 밑에서 수련을 받고 고신의대 교수 생활을 이제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부산 보건병원에서 인턴을 하는데 23살 여자 환자가요. 쇼크 상태로 온 거예요. 혈압이 안 잡히고 막 맥박이 안 잡혀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창자가 일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 안에 피가 가득해. 그래서 응급수술을 했더니 6개월 된 아기가 뭐 이렇게 크냐 그러면서 조산소에서 조산원이 계속 긁어댄 거예요. 그래서 자궁을 뚫고 창자를 일부 긁어내가지고 장출혈이 심해져서 쇼크 상태가 온 거죠. 그래서 창자도 수술을 하고 배 앞에다가 인공항문을 만들어서 결국 살긴 살았지만 아기를 더 이상 낳을 수가 없는 참 안타까운 환자셨는데 제가 장기래 박사님에게 가서 이런 환자를 봤다 그랬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닥터박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가 많겠어 죽임을 당한 아기가 많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난 아기가 많겠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난 아기보다 2배 이상이 많은 아기가 병원에서 오히려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죠. 그랬더니 장기래 박사님 하시는 말씀이 닥터 박, 자네가 의사가 되지 않더라도 이것만 막아낼 수 있다면 자네가 의사가 되어서 살릴 수 있는 생명보다 훨씬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걸세. 제가 그 말씀을 제가 마음에 이렇게 간직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고신의대 교수를 그만두고 미국에 가서 생명윤리 공부를 하고 와서 아까 이제 그런 활동들을 이제 하게 되었더랬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의료보험인데 우리나라가 이런 의료보험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 의료보험 만들기 10년 전부터 이 청십자 보험이라고 담배 한 갑 돈만 내면은 모든 병을 치료해주는 이 청십자 의료보험을 만드셨는데 제가 장기래 박사님과 함께 이 청십자 의료보험 부속의원에서 또 진료도 하고 그랬더랬어요.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장기래 박사님의 삶을 통해서 이 3가지 저의 미션, 전생의 비전이라 그래서 전인치유, 생명윤리, 의료 선교 요 3가지를 이제 저의 미션으로 가지고 이제 처음에 간 곳은 북한이었어요. 제가 1997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한민족 복지재단이라는 NGO에 제가 의료위원장을 맡아서 평양에 가기 위해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비자를 받아가지고 이게 평양의 지하철인데요. 너무 멋있어요. 100m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면은 샹들리에 등이 있고 더 멋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모스크바를 가봤더니 모스크바 지하철이 꼭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아마 모스크바를 벤치마킹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우리를 건드리는 자 이 행성에 살아남을 자리 없다. 이게 카드 섹션 하는데 정말 여기 이제 그물이 쳐져 있는데요. 이 그물에 대포를 쏴요. 팡 하고 대포를 쐈는데 보니까 대포 알이 인민군 그 사람을 포 속에 집어넣었다가 쏘는 거더라고요. 사람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물에. 정말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이 카드 섹션 하는 중고등학생들은 비닐봉지에 오줌을 누면서 왜냐하면 5시간, 6시간 카드 섹션 하니까 참 그런 북한이었는데 평양의과대학병원에 요건 이제 평양의 제일 큰 인민병원인데 여기 용성 맥주병이거든요. 여기 이제 신문지 마개로 막아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하면은 이제 물이 쏟아지니까 바로 놓고서 이렇게 높이의 원리에 의해서 혈관 주사를 맞고 있더라고요. 요거는 수술실에 원래 머리맡에 맞추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맞추기계가 고장이 나고 질소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바깥에 맞추기계는 나가 있고 코에 이파리를 갖다 대면요 잠이 들어요. 그러면 묶어놓고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깨어나면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죠.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약국의 약이 이게 전부였는데 평양의과대학병원은 좀 괜찮겠지 하고 갔더니 거기는 이제 신장내과를 콩팥내과라고 해요. 콩팥내과. 이 콩팥내과 교수가 7명이 있어서 제가 만나자 그랬더니 3명밖에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4명은 어디 갔냐 그랬더니 도토리 캐러 갔대요. 근무 시간에. 그래서 야 교수들이 왜 대낮에 도토리를 캐러 가냐 그랬더니 약이 없으니까요. 교수마다 할당량이 있어서 틈만 나면 가서 도토리를 갈아가지고 소화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참 그게 2006년도였는데 북한이 참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어요. 평양의과대학병원이 북한에서 제일 좋은 병원인데 혈액투석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의과대학병원 최초의 이제 혈액투석실을 만들었어요. 5대를 설치를 하고 그래서 이비인후과 교수가 이제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첫 투석 환자의 대상이 되어서 여기다가 이제 구멍 2개 달린 카테타를 심어서 피를 걸러주고 있는 사진인데요. 더 이상 북한을 갈 수가 없어서 2006년도에 이렇게 이제 어떡하나 그러고 있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아주 조그만 나라지만은 전 세계에서 에이즈가 가장 많은 스와질란드라는 나라에 의과대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과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도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세브란스 있고 딴 이화대학이나 딴 병원 가시지 우리나라의 기독교 의과대학이 지금 5개, 6개가 있는데 그랬더니 다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시길래 저희는 대학병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한번 가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처음 가게 됐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가 25개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아프리카에 보시면은 에이즈가 남쪽으로 갈수록 심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남쪽으로 갈수록 심한데 그 정점에 있는 나라가 이제 이 에스와티니, 그 당시 스와질란드라는 나라인데요. 보세요. 에이즈로 죽는 사람이 전 세계의 65%가 다 아프리카에서 죽어요.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의 96%가 아프리카에서 죽어요. 모성 사망률은 65%. 그래서 보시면은 예방할 수 있는 원인으로 죽는 사람들로 지도를 만들어 봤더니 요 미국이나 이쪽은 뭐 거의 없는데 아프리카는 빵빵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은 아프리카는 빼빼한 거예요. 미국은 예방할 수 있는 병으로 죽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데 그걸 위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난의 정도도 아프리카가 가장 심한데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의 숫자는 너무너무 없는 거죠. 허연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재단은 아프리카에 의과대학, 간호대학을 세우는 일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 의과대학을 세운 나라가 DR 콩고, 여기 레버런 킴 의과대학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운 최초의 해외 의과대학이고요.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 명성의대, 명성교회가 중심이 돼서 세운 의과대학이 있고요. 스와질란드는 지금 아직 인가가 이제 곧 날 것 같아요. 아직은 안 나고 있고요. 릴롱게 대양의과대학은 만들어졌는데 본과 2학년 때 국립의대에 다시 기증을 했고요. 여러분 아시는 이태석 신부님 기념한 의과대학 남수단에 준비하고 있고 카메룬의 비전의과대학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보시면은 이렇게 명성병원의 명성의과대학, 명성 메디컬 칼리지에 있어서 저희 재단에서 이제 교수도 파견하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레버런 킴이라는 게 김목사 의과대학, 김목사 대학교가 1억이 넘는 이 나라의 그 빅5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사립의대 중에 이제 연세대학교 같은 대학을 만드셨어요. 이분이 이제 김경식 선교사님이시고요. 말라위는 대양 누가 병원이 있고 거기 이제 여기 백영심 선교사님이 30년 이상 사역을 하셔서 또 간호대학을 만드셨어요. 김수지 박사님이 초대 학장으로 가셨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에이즈 예방 사업을 말라위에서 하면서 이 사업한 것을 사이언스 잡지에 저희가 이제 논문으로도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잠비아는 짐바브웨 옆에 있는 나라인데 여기 이제 치소모라는 병원을 세우고 여기에 이제 간호대학하고 준의사를 양성하는 보건대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의사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제 클리니컬 오피스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에 한지 의사가 있었잖아요. 그 지역에서만 인정을 해주는 이제 준의사죠. 그래서 응급 환자들 진료하고 제왕절개 수술까지는 할 수 있는 자격을 줘서 치료할 수 있게 하는데 그 학생들을 키우는 대학입니다. 에스와티니는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에서 에이즈가 가장 많은 나라인데 인구의 45%가 에이즈였어요. 지금은 한 35%로 줄어졌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간호대, 약학대, 보건대는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는데 의과대학은 이제 곧 인가가 날 것 같아요. 저희 형님이 서울의대 교수로 정년 퇴임하시고 이곳에 지금 만 5년째 의과대학 설립 추진위원장으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의학 교수님이신데 이 나라에는 CT가 한 대밖에 없는데 CT를 판독할 수 있는 의사가 저희 형밖에 없어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요 보면 이 에스와티니는 왕이 통치를 하는데 일부 다처제예요. 이 왕은 지금 왕비가 23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성이 문란해가지고 에이즈가 굉장히 많은 거죠. 마다가스카르는 여기 있는 섬이거든요. 너무너무 큰 섬이죠. 우리나라의 6배 이상 되는
섬인데 여기 이제 바오밥이 유명한 나무잖아요. 그래서 이 바오밥 프로젝트라 그래서 병리 의사나 기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들 저희가 해오고 있고요. 여기 KBS 인간극장에 나온 그 길 위의 닥터라는 그 이재훈이라고 이 친구 이제 저희 지부장입니다. 외과 의사인데 지금 통합의학 의사들을 양성하는 그러니까 수술할 수 없는 의사들을 불러다가 수술할 수 있는 의사로 만들어서 각 오지에 보내는 일들을 지금 코이카 프로젝트로 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는 요 병원, 여기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병원인데 우리나라가 세운 병원이에요. 여기에 삼성 서울병원의 설계 도면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950억을 들여서 650병상 병원을 만들었는데 기계도 아주 좋은 기계들을 다 갖다 놨는데 이제 현지 사람들이 운영을 잘 못하니까 저희 재단이 지금 만 5년 이상 역량 강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도 저희가 또 국제보건의료재단에 이 사업을 따서 이제 또 다음 달에 저희가 또 이제 가야 됩니다만은 요 프로젝트가 그 이명근 교수님이 이제 처음 시작을 하신 거를 저희가 이어받아서 하고 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비뇨기과에 그 돌을 깨뜨리는 기계를 설치를 해놨는데 5년이 되도록 깨뜨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알아봤더니 왜 돌을 깨뜨리려면 이게 포커스가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X, Y축을 맞췄는데 이 Z축을 안 맞춘 거야. 그러니까 엉뚱한데 자꾸만 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줌을 통해서 Z축을 맞추는 걸 가르쳐 줬더니 그때부터 돌이 깨지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동아프리카에서 가장 소변의 돌을 많이 깨는 병원으로 정평이 나 있어서 저한테도 감사장이 얼마 전에 왔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이렇게 개인 보호구도 보내고 생계 지원도 하고 앰뷸런스,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에 걸린 환자들이 앰뷸런스가 없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앰뷸런스 보내는 일들을 했고요. 짐바브웨는 코로나 전담병원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저희 의사 부부가 거기 하라레에 가 있는데 너무 좋아서 그 전담병원을 갔더니 산소가 없는 거예요. 산소가. 전담병원인데. 그래서 산소 발생기도 저희가 보내드리고 했었습니다. 짐바브웨는 빅토리아 호수는 탄자니아, 우간다, 케냐에 있고 빅토리아 폭포는 짐바브웨, 잠비아에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호수거든요. 그래서 이 빅토리아라는 말은 웬만해서는 안 붙여요. 영국의 자존심, 빅토리아 여왕의 자존심이 있어서 빅토리아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빅토리아 호수가 그래서 대단한 호수고요. 빅토리아 폭포가 대단한 폭포인 거죠. 근데 이곳에 제가 간다 그랬더니 제 환자 중에 한비아 씨라고 이제 그분이 원장이 직접 간다니까 자기가 평생 모은 돈이라고 1,000억 달러를 가지고 와. 1,000억 달러. 제가 이 공을 세다가 잘 못 세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간호대학을 세울까 종합병원을 세울까 그리고 짐바브웨에 갔더니 이것으로 살 수 있는 게 계란 3개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1,000억 달러 이게 이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점심 먹으려면 이만큼 싸들고 가야 점심 한 끼를 먹는 그런 나라인데 여기 짐바브웨 가시면 화장실에 적혀 있어요. 짐바브웨 화폐를 사용하지 마세요. 자꾸만 이제 뒤닦을 때 그 화폐를 사용하니까 짐바브웨 화폐를 사용하지 말라고 이제 붙어 있어요. 이곳에 심장 환자들을 한국에 데리고 와서 수술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요, 한국에 데리고 왔는데 수술이 안 되는 환자야. 그 막 보호자까지 다 왔는데 돈은 돈대로 들고, 그리고 그 짐바브웨는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바꾸자. 그들에게 고기를 갖다 주지 말고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자 해가지고 짐바브웨의 국립병원에 저희가 심장수술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의사들을 데리고 와서 오히려 교육시켜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환자들을 모아놓으면 저희가 가서 짐바브웨의 그 수술센터에서 심장 수술을 몇 년째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은 그들 스스로 수술을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까지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교육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재활 교육 사업인데 저희가 코이카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6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면 1년에 한 7억 정도 정부가 줘요, 돈을. 우리가 7억을 성도님들 헌금 모으려면은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프로젝트 잘 쓰면요, 프로포즈를 잘 쓰면은 정부가 1년에 7억씩 3년 동안 21억을 줘요.
또 어떤 건 그보다 더 커요. 100억짜리 프로젝트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교육과 의료와 지역사회 개발은 굳이 성도들의 헌금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